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 이야기를 해본다고요? 네,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오르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도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우상향 그래프가 확연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위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파란색 저 그래프인데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699만 원입니다. 작년 평균이 1,521만 원이었으니까 한 12%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게 6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것만 해도 무려 46%가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소형 평형의 경우에는 오름폭이 더 큽니다. 예. 전체 평균이 1,385만 원에서 1,699만 원으로 올라간 데 반해서 소형 평수는 1,484만 원에서 2,3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소형이든 중대형이든 다 분양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데 소형이 네. 더 많이 오른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물건을 사도 묶음으로 많이 사면 조금 더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개별 단가는. 그러니까 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소형보다 원래 평당 단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기본 요금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소형 평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건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졌죠. 사실상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서울 어느 곳이든 수도권이든 전국 어느 곳이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게 되었으니 분양가 상한제 이 캡을 걷어내고 나니까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소형 평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소형이 몇 평부터가 소형이냐 이게 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9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구 평수 기준으로는 24평 이하를 통상 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었던 아파트들 그러니까 분양할 때 전체 비중을 보면 소형 아파트 비중은 한 18% 정도에 머무르거든요. 반면에 20, 30대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려들게 마련이죠. 예. 평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그래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평수가 작으면 더 저렴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공급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들은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빌려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여러 가지 규제도 걷어내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른다. 이렇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건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공급 가격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예. 시멘트 가격, 골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격, 그리고 인부들을 불러다 쓰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건 아까 청년층 얘기를 하셨는데 부담이 네. 많이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되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소형 평수의 분양가가 2017년에는 4억 원대면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1, 2, 3월까지 가격을 합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소형 평수의 분양을 받아야 한다. 이게 8억 원대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불과 6년 사이에 가격이 2배 더 내야만 이걸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청년층인데 내가 회사 다닌다. 6년 사이에 내 연봉이 그렇게 뛰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봉이 뛰었다라고 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이 기회 이런 것들이 더 요원해진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박연미 평론가의 설명을 들으시는 네. 그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의아하다라고 반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이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분양가가 이렇게 오른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뭐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전체 부동산 시장하고 이 네. 분양가 문제하고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도.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은 보합세입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시장의 매수 심리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작년 연말로 가면은 거의 매수 심리가 실종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50건 정도에 머물렀다. 이게 간신히 1000건을 넘어선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리고 1, 2, 3월. 3월이 되면 이제 3000건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이게 다시 2000건 초반으로 내려가죠. 예. 4월 통계를 보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아무 일도 없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양, 이게 월 평균 5,000건 정도 되고요.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라고 할 때 월 평균 거래량이 10,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0건 초반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거래되던 장기 평균치와 비교할 때 절반 이하거든요. 예. 그걸 고려할 때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소형 평수 가격은 왜 오르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기대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저리에 청년들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생애 첫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9억 원 미만의 집들을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좀 매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 2030이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시장에 돌아왔다. 아마 기사 헤드라인에 가끔 보셨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비중이 좀 올라간 건 맞습니다. 2030. 그렇습니다. 예. 매수 비중이 좀 올라간 건 맞는데요. 모수가 적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죠. 예. 총량에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30%이냐 40%이냐 그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예.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다. 서울의 그 주택 매매 심리 지수를 봐도요. 이게 뭐 1, 2월에 한 66 수준이었던 게 지금 76 된다라고 하지만 기준점이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66이나 76이나 100에서 한참 아래에 미치죠. 있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당분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합 내지는 침체인데 그 분양가는 소형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는 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예상은 물론 쉽지 않지만. 네, 분양가는 지금 건자재나 건설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를 올릴 수는 있죠. 가격표를 비싸게 매길 수는 있는데 그냥 무한정 비싸면 소비자들이 안 삽니다. 예.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분양시장에서 전국을 모두 합쳐서 분양시장에서 흥행을 했던 5개 단지의 경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걸 좀 봤더니 청약에 흥행했던 단지 1분기에 5군데가 1등을 했던 곳이 영등포에 있는 한 단지예요. 예. 여기가 3월에 분양을 했는데 198.76대 1이었습니다. 예. 2등은 45.33대 1, 3등이 28.72대 1, 4등도 28대 1 정도 됐고요. 5등이 12.11대 1. 아니 이게 올해 분양이 맞아 싶으실 텐데 이게 1, 2, 3월에 혹한기의 분양 그 성적이 맞거든요. 예. 이들이 이런 성적표를 쓸 수 있었던 최대 공약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저렴했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저희는 예전에 저렴하던 그 가격 그대로 팔게요. 이렇게 내놨던 단지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팔았다는 거군요. 네. 예. 특히 두 번째 제가 2등이라고 전국에서 2등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고덕동에 있는 그 단지의 경우에는 4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고요. 똑같이 평택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땠느냐? 0.06대 1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가격이었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 압구정동 그 네.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뭐 어떤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압구정 일대에 초고층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한강 르네상스2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 지역을 6개 지구로 나눈 다음에 특히 3지구 등은 여러 가지로 힘을 좀 주어서 보행을 해서 한강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까지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고 70층까지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요거 특혜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이대로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떨지는 좀 지금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인가 보죠? 일단 이게 예. 가격에 반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예.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건축의 상징적인 단지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곳들은 재건축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호가부터 실거래가가 확 튀어버리는데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힘을 주려고 한다는 그 3지구의 경우에는 3구역에서 최근에 거래됐던 현대아파트 이 실거래가가 평수가 좀 큰 곳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78억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종전의 최고가가 신기록을 썼던 게 80억 원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종전 신고가보다 2억 원이 낮다고 해서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도 하고 예. 이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게 사실 좀 놀랍잖아요. 예. 실거래가와 호가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그 맞닿아 있거든요. 이쪽에 재건축 물량을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기부 체납하는 비율,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내놔야 하는데 예. 이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었다.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용적률을 극대화해서 위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지으면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데 어디까지가 미적이고 어디까지가 창의적이냐. 그리고 2009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재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짓게 했던 초고층 아파트들은 한 25%, 32%씩까지도 기부 체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단지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군요. 그 지금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 것 네. 같은데 뭐 지방하고 비교하면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현황이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지방도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다름이 없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도 부산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가 이제 6억 원을 훌쩍 넘어선 그런 곳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방 전체 평균으로 소형 아파트 분양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경기도 아파트들입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60제곱미터 이하 분양가가 작년에 1,817만 원에서 올해 2,500만 원을 넘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역시 분양가 상한제에 벗어난 그러니까 광명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그런 단지들 또 부산 해운대에 인기 많았던 단지들 이런 곳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지역과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클 거라 예. 미분양이 쌓이는 곳은 계속 쌓일 테고 또 이렇게 완판이 되는 곳들은 계속 완판이 될 테니까 아마 극명한 온도차를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죠.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